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와 한인단체들이 오늘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 철회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 총장이 방크 측에 보낸 답변 메일에서 램지어 교수의 해당 논문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또 다른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의 박기태 단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논문 파동 많은 분들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단장님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올 것이 온 것 같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하버드 대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했잖아요. 네. 그건 실체가 안 보였는데 그 결과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버드 대학 같은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공신력을 통해서 일본 노비나 일본 정치인, 일본 기업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3년 동안 일본 노비 역사관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자 시도한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작일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그 램지어 교수는 잃어버릴 것 같고요. 하버드 대학교라는 브랜드 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 노비 정치인들이 침략범들을 합리화하고 또 우리한테 했던 모든 역사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한국말의 주장이고 전 세계인들은 일본의 입장을 이제 지지한다는 식으로 해서 정말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램지어 교수는 또 다른 논문에서 간토 대지진에 조선인 학살 사실도 부정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 예. 이번 일회성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네. 호섭이처럼 이런 이 교수를 만든 것 같은데요. 매일 조선인들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살을 해놓고는 학살된 근거가 조선인들이 나쁜 짓을 했고 범죄기 때문에 진압하기 위해서 학살한 것처럼 해서 마치 나치가 유대인 학살했을 때 마치 명을 만든 것처럼 노골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마치 일본이 거의 어쩔 수 없이 진압한 것처럼 그 학살한 이유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버린 것 가지고 해서 너무 억울한 시정이고요. 특히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돌 산다는 것이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부분을 그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모든 일본의 어떤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 부분이 정당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국제사회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게 일본 정부 입장 억울한 거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적인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전범 기업을 동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조직적으로 역사 왜곡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네. 지금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시켜달라. 이 방크 네. 측의 항의 이메일에 하버드대 총장이 답변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쯤일 거예요. 네. 이게 계속 하버드 램지어 교수 사건이 그냥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 문제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 그 문제를 전 세계 유명한 청원 사이트에 올려서 이게 정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 문제인지 세계 인류 보편적인 문제인지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3,000명 가량 평가를 했는데요. 그 3,000명 중에서 80%가 해외 외국에서 참석한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총장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금 청년이 이거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학문의 자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형적인 역사 왜곡 주장 부분이고 동일하게 이제 하버드에서 이걸 묵인하게 돼버리면 정말 하버드에서 동일하게 이제 흑인 노예 문제라든지 독일 나치의 전쟁범들을 오고하는 건 똑같은 이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버드 개인 교수의 입장을 떠나서 전체 차원에서 답변을 요한다고 이제 요청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답변이 온 거였는데 하버드 총장 측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건 학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적으로 자기는 무관식으로 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항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지금 서한을 발송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들한테 또는 학자들한테 학문의 자유라는 거를 이제 준 이유는 그들로의 이제 학자의 어떤 양심, 도덕적인 근거, 다양한 책임을 다하게 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그 학문의 자유를 이용해서 역사 왜곡을 오가는 거잖아요. 거의 나치 히틀러의 전전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오가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 총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가 그 홀로코스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는 그 홀로코스트에서 피해를 입은 부인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에 관련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이 잘못 같지는 않고요. 그만큼 그 일본의 과거사 문제, 역사 인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의 침략 지배, 침략했던 부분이 서양사에선 거의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버드 대학 총장 스스로도 과거에 홀로코스트 피해자임을 뉴욕타임즈 인터뷰했거든요. 이렇게 나치에 고통당한 이런 가문인데도 불구하고도 동일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서 모르는 것 같으니 저희가 일본의 제국주의 과거사하고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과거사가 왜 비슷한 부분인지를 적절하게 이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버드대 측이 답변을 다시 보내줄까요? 당연히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3,000명이 참가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불과 며칠 사이에 15,000명이 참가했고요. 이 중에 80%가 다 외국인들이고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하버드 대학교는 알다시피 그 자체 설립 목적이 그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도 동일하게 거기 대학 재학 중인 사람들이 아시아 나라들 많은 나라 젊은이들이 유학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아시아 나라 젊은이들 상당수가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말한 것처럼 한국의 자유를 떠나서 정말 흑인 노예의 인권 문제처럼 더 나아가서 독일 나치의 피해 문제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버드 총장과 하버드 그 편집장과 그 학과장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예. 제가 하버드 대학교 가보니까 모든 대학교 교수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버드 총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이런 말이 하버드 전체 임직원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문의 자유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고 그 자유라는 부분이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전부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를 옹호하는 건지 침략범죄를 지지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학문의 자유 사회에서 모든 하버드 임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전달시켜서 네. 계속 하버드 총장과 그 하버드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봉합리를 계획입니다. 하버드대에서 한국사 강의하는 교수도 램지어 교수 논문을 아주 거세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 소식도 좀 저희가 듣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다시 또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용사 할머님이 하버드대 학생들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서 램지어 교수의 발언은 무시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 교내 학생들이나 다른 교수들 반응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에 네. 미국의 그 하버드 인근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 대학생들 또는 한인 학부모들, 학생들과 이제 그 미팅을 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요. 정말 대부분이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거는 하버드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버드를 진학하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학부모들한테도 알려져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학문의 자유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학문의 자유라는 것이 윤리와 의무를 다했을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학자가 양식과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거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네. 전 그래서 이 모든 이유가 그 하버드 측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서구 사회에서 그만큼 일본 제국주의 성유린과 노예 범죄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매년마다 거의 8천억 정도를 그 일본을 홍보하는 데 쓴다고 그러고요. 그 홍보비 안에 그 렌즈 교수 같은 그 체육판을 양성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버드 쪽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만큼 이게 국제사회에서 그 하버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세계 표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만큼 우리 할 일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 이용사 할머니께서 그 부분을 무시한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만큼 올바른 진실을 알리는 거에 대한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방크 측과 한인단체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네. 미국 내 시민사회 단체나 한인단체 회원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신 게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새벽에 그 간담회한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네. 특히 전 미국에서 1천여 군데 한글 학교를 연합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한글 단체에서요. 그 단체 소속된 거의 수천 명의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이번 하버드 대학교의 그 램지어 교수 사태에 대한 부분에서
방크 글로벌 청원을 홍보한다 그러고요. 예. 이 부분이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 동포와 청소년들 나아가서 앞으로 미국의 어떤 정당한 시민으로서 그 성장해야 될 많은 분들 하여금 미국의 미래를 엿볼 수 척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글학교라든지 한인 동포분들이 대대적으로 방크에 청원에 동참해주려 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3월 1일절, 3일절이죠. 네. 그때가 되면은 그 다양하게 이제 한인 단체나 거기 현재 있는 한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앞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방크 입장에서도 3일절을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일본 침략에 대해서 그때 전 국민의 10분의 1이 200만 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독립운동가들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매도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3년도 통해서 바뀐 것처럼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0만 명의 해외 청원자를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해외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하버드 대학 총장과 하버드 인디오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직까지 미국 주류 언론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다양한 SNS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복에 의해서 김치까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뭐 이렇게 중국의 뭐 이른바 네티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SNS 이용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른바 이제 문학의 동북공종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하버드 렌저랑 비슷한 양상인데요. 네. 하버드 렌저에서도 일본의 우위 전범 기업과 정치인과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하버드에 그 자금을 댄 거잖아요. 네. 동일하게 이번 것도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했었거든요. 이때 좀 우리가 좀 침묵했고 제대로 못 싸웠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또는 한국의 어떤 여론을 보니까 좀 무서웠나 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안 한다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침묵하고 넘어가니까 그로부터 13년 지난 지금 이제 역사 영토 왜곡이 아니라 문화까지 침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중국이 이제 그 김치라든지 한복을 이제 오류 왜곡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죠. 구글에 저희가 쳐봤습니다. 김치에 대해서 쳐보니까 그 구글 미국인들이 방문하는 구글 영문 사이트에서 김치의 근원을 중국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김치가 한국 거라고 아무도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당연한 것까지도 중국 거라고 해서 저희가 미국 동포사회랑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그 구글에 항의를 해서 하루 사이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동일하게 또 그 설날이죠. 이 설날 부분도 그 중국 그 구글 사이트에서 설날 치니까 설날이 이제 설날이 아니라 중국 설날이라고 나온 거예요. 마치 아시아에서 쉬는 모든 설날을 다 중국화 시킨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2년 동안 항의해서 바꿨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방크 사이트에서 저희가 중국이 그 한복을 중국 복장이라고 하고 네. 김치가 중국 거라고 하는 부분을 저 반박해서 중국의 문화 패권을 방치하면 향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중국 문화라고 전세 홍보할 거라고 아시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식으로 저희가 포스터 올렸습니다. 그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저희 그 포스터를 테러하고요. 몇백 명이 와서 항의하고 저희 포스터에 한복 입은 모습을 이제 발가벗겨 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중국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인인 자기네들 문화를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방크는 도둑놈 앞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일본처럼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피해자 코스프하고 있잖아요. 문화를 훔쳐간 사람은 이제 중국인데 오히려 우리가 뺏어갔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한두 명 의견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항의하고 있고요. 비슷한 사례를 저희가 과거에 한국의 연예인 아시죠? 연예인들이 그런 중국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뭐 항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또 테러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런 중국 정부가 그 무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의 역사와 영토를 이제 침략했을 때, 빼앗겼을 때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켰던 것을 또 방치해서 터진 거잖아요. 네. 이번 문화 왜곡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방크 같은 단체를 테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개개인, 마치 한국인들이 만약 한복 옷을 입으면 그 즉시 인스타에서 중국에서 테러할 거거든요. 이게 모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삶을 온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청취자분들도 일부는 뭐 알고 있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좀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많은 분들이 방크가 활동하는 거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 고발하는 글로벌 청원을 올렸는데요. 예. 거의 2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거의 돈이 한 푼도 안 들었거든요. 예. 일본은 1년에 거의 8천억을 쓰잖아요. 로비 작업으로. 예. 우리는 거의 돈 한 푼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국가도 국민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마치 BTS가 또는 한류 스타를 통해서 세계 1억 명이 한류 팬들이 생긴 것처럼 국민 하나 명이 외교관이 되었고 유관순이 되어서 3.1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유관순과 다양한 이런 분들이 국가가 시키기 전에 혼란이 일어나서 전 세계인들한테 일본의 침략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처럼 다가오는 3.1절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네. 국제사회에서 100년 전처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불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유관스러워서 무엇할 수 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방크 사이트에 오시면 저희가 20년 동안 전 세계 역사교육 한 거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 하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하시는 모습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의 박기태 단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영화 김복동의 OST죠. 윤미래의 꽃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오겠습니다. 비